2022-23 필수이론 캠벨 13-3회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활용되는 제한 요소와 재조합 진리가 도입된 대장균을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다. 클로닝 문제죠. 제한 요소 어떻게 잘리는지는 항상 알려주니까 보고해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있네요. 다른 걸로 잘라도 상보적이기만 하다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이죠. 블런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 같은 걸로 자르면 연결할 수 있고, 다른 걸로 잘라도 상보적이기만 하면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림은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갖는 대장균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알려준 대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플라스미드는 락지 유전자가 있네요. 근데 엑스마라고 하는 제한 요소로 처리했는데 이 락지 유전자 부분이 잘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MCS이면서 락지 유전자이다. 여기에다가 제한 요소 가로 처리했는데 제한 요소 가 하나만 처리했네요. 한 종류. 한 종류가 양 끝을 다 A도 자르고 B도 자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처리했어도 두 쪽이 다 잘렸겠죠. 연결 요소 처리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셀프 라이게이션 된 것만 있으면 여러분 다 푸른색이겠죠. 이건 이제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네들을 자른 다음에 연결을 했는데 만약에 셀프 라이게이션 되면 그냥 그 스스로 연결되면 그러면 락지 유전자가 있잖아요. 락지 유전자. 근데 여기에 X가를 포함한 배지에 집어넣었으니까 락지 유전자가 있다면 얘는 푸른색이 됐겠죠. 푸른색만 됐겠죠. 근데 만약에 이 플라스미드가 없다면 다 죽는 거니까 지금 다 콜로니, 군체가 콜로니입니다. 콜로니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엠피실린 저항성이 있어야 되죠. 엠피실린 저항성이 있어야 이 배지에서 엠피실린이 포함한 배지에서 사니까 이게 있어야 사니까 콜로니 군체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군체가 형성되는 건 이 플라스미드가 있는 거야. 있는데 셀프 라이게이션만 됐다면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흰색 군체도 나타났다는 거는 락지 유전자가 망가진 애가 있다. 망가지려면 이 관심 유전자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간 애들만 흰색 군체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X갈이 있을 때 락지 유전자가 발현되면 파란색이 된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AB라고 하는 그 제한 요소 자리는 인슐린 제한 유전자에서 A와 각각의 보도 있고 인슐린 유전자에는 없다. 그러니까 인슐린 내부는 A나 B에서 잘리지 그러니까 제한 요소 잘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억과 이해는 모두 엠피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저항성이 없다면 if나 없다면 엠피실린을 포함한 배지에서 군체를 형성하지 못했겠죠. 제조합됐든 안 됐든 엠피실린 저항성이 있으려면 플라스미드를 가져야 되죠. 가지면 엠피실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겠죠. 기억은 푸른 군체, 흰색 군체 모두 군체를 형성했으니까 엠피실린에 대한 저항성은 있어야 됩니다. 자, 흰색 군체가 뭐라고? 흰색 군체가 락지 자리에 인슐린이 들어간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가진 집단. 그래서 니은이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간 제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요소 가로 적합한 것을 표에서만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니은 연결될 수 있는 들어가야 니은이 되는 거죠. 연결될 수 있으려면 이 제한으로 처리한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어야 되는데 엑스마로 잘랐을 때 CCGG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엑스마로 잘라도 되죠. 제가 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 엑스마는 블런트, 무딘말단은 아니니까 무딘말단은 제거하고 상보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각을 찾으면 되는데 이 NGOM 4가 그렇네요. 얘도 자르면 똑같이 CCGG가 되니까 얘네들 연결 가능하죠. 그런데 얘는 GGCC라서 연결할 수 없고요. 얘는 이렇게 CCGG 이렇게 같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얘는 5' 오버행이죠. 5' 오버행
이렇게 해서 3' 오버 3' 쪽이 튀어나오죠. 아파원으로 자르면 튀어나온 쪽이 3' 쪽이야. 그러니까 5'이 튀어나온 거랑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는데 상보적으로 튀어나온 쪽이 CCGG니까 CCGG 엑스마로 자르면 CCG로 튀어나오고 아파원으로 자르면 튀어나온 쪽이 CCGG가 맞긴 맞는데 방향이 틀리죠. 얘는 5' to 3' 튀어나온 쪽이 5'이죠. 얘도 튀어나온 쪽은 3' 쪽인데 5' to 3'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근데 DNA가 서로 수소 결합하려면 역평행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역평행 5' to 3' 반대 가닥은 5' 3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배열될 수 없겠죠. 튀어나온 쪽이 무조건 다 5' 3' 5' 3 같은 방향이니까 얘가 역평행으로 배열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그냥 역평행으로 배열을 굳이 일부러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지금 아파원으로 자른 거는 GGCC 이게 5' to 3'. 그 다음에 엑스마로 자른 거는 5' to 3' 배열을 하면 5' to 3' 배열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또 그 방향으로 배열하면 CCGG가 서로 수소 결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원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한 요소는 NGO, M4랑 엑스마 두 가지를 이용하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5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림 가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 1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4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4는 유전 단백질 X와 Y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림을 잘 보고 푸는 겁니다. 자, 대장균 1은 플라스미드가 없어. 대장균 2는 이 주어진 플라스미드를 집어넣은 거죠. 주어진 플라스미드를 넣었으니까 대장균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장균 3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플라스미드 처음에다가 X를 집어넣었어. X가 들어가서 여기 있죠. 근데 유전자 B 부분에 X가 들어갔으니까 B는 망가진 거야. 그리고 유전자 A와 C는 있죠. A와 C는 있어. A와 C는 발현되고 유전자 B 자리에 X를 집어넣었으니까 B는 없는 대신 X는 있는 아이가 새로 만든 제조합 플라스미드인데 걔를 집어넣은 게 대장균 3번이야. 대장균 3번은 A와 X와 C를 발현하는 아이죠. 그래서 다시 또 이 두 번째 플라스미드에다가 Y를 집어넣은 게 세 번째 플라스미드. Y를 어디다 집어넣었어? 유전자 C에 집어넣었죠. C 망가지는 거죠. 대장균 4는 A와 X와 Y를 발현하는 애인 거 알겠어요? 위에 있는 플라스미드의 C 자리에 Y를 집어넣었어. Y가 발현돼. 근데 C는 망가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플라스미드를 대장균 4에 집어넣었으니까 대장균 4는 A와 X와 Y를 발현하는 애일 것이다. 그래서 위에 말대로 4는 유전자 X와 Y를 모두 생산하는 거 맞죠? 4는 X와 Y를 모두 생산하는 거 맞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다 가의 대장균 1, 2, 3, 4를 다 섞는 거야. 1, 2, 3, 4 혼합배양이라는 건 1번 대장균 1번, 2번, 3번, 4번을 다 섞어서 걔를 엠피실린이 있는 배지에 키운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 2, 3, 4를 다 섞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식형으로 하면 대장균 1번은 아무런 플라스미드가 없으니까 엠피실린이 첨가한 이 배지에서 1번은 죽겠죠.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이랑 4번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서 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레플리카 기법으로 그대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대장균은 각 배지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찍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찍어서 그 다음에 옮겼으니까 얘도 처음에 있는 애랑 같은 애고 얘를 그대로 찍어서 여기로 옮겼으니까 얘도 처음에 있는 애랑 같은 애가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 요 줄록은 이 세 가지 다른 배지에 있는 이 세 종류 아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콜로니로부터 유래한 애죠. 근데 얘는 지금 엠피실린에도 살고 테트라사이클린 살고 카나마이신도 살아. 근데 유전자 A, B, C는 각각 엠피실린 저항성, 카나마이신 저항성,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이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 아이는 엠피실린에 대해도 저항성이 있고 테트라사이클린, 카나마이신의 저항성도 다 있으니까 얘는 A, B, C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얘는 대장균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쵸? 1, 2, 3, 4에서 1은 죽고 2, 3, 4가 남아있을 건데 2가 만약에 얘라면 얘는 레플리카를 찍어도 테트라사이클린의 카나마이신의 모두 저항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2는 A, B, C를 모두 발현하니까요. 세 개의 항생제에 모두 저항성을 가지니까요. 여기서 섞여 있는 3번은 보니까 3번은 B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죠. A와 C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고 4번은 A에 대해서 저항성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네. 이걸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자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이 아이는 엠피실에 대한 저항성은 있지만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카나마이신엔 저항성이 없죠. 녹색 하나에만 저항성을 나타내니까 녹색으로 나타난 애가 4번이고요. 얘가 저항성을 나타내는 건 유일하게 엠피실린 저항성이니까 A 유전자가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기억. 제가 녹색으로 미리 칠해왔는데, 기억은 엠피실린 저항성,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카나마이신은 저항성을 나타내지 않아. 또 다른 패턴이죠. 걔가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은 하나에만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3번에서 없어진 건 B니까, B가 카나마이신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저항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Y가 삽입된 위치는 아까 어디였죠? Y가 삽입된 위치는 유전자 C였죠. C. 유전자 C가 뭐라고?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나에서 기억 동그라미. 아까 기억 동그라미는 뭐였죠? 노란색. 기억 동그라미는 대장균 3번. 대장균 3번은 X 단백질 생산하나요? 대장균 3번은 X 단백질 생산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BC 다 찾았죠? A는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였죠. 네,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된다. 다 되게 좀 어렵죠. 네, 어렵지만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뭐 큰 뭐 문제도 없어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네, 이해하면 훨씬 더 좋긴 좋다. 자, 그럼 11페이지에 8번 시퀀싱. 시퀀싱 한 번만 이것도 뚫어 놓으면 별로 나머지 어려울 거 없어. DNA 염기설 분석법은 다 생어법으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생어법 할 때 4개 튜브에다가 우리 주형 DNA도 넣고 DNA 중합효소도 넣고 DNTP도 넣고 근데 각각 다른 게 ddNTP만 각각 따로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식형으로 각 튜브에 드린 것 같이 다른 ddNTP를 넣기 전에는 다 똑같이 각 과정에 넣었기 때문에 나의 각 튜브에는 이 DNTP, DATP, DTTP, DGTP, DNTP죠. 이거는 모두 다 들어있는 게 맞죠. 자, 그러다가 여기다 이제 중합을 시키게 되면 중합되다가 ddNTP가 들어가면 여기에 3'OH가 없으니까 3'에 수소만 있으니까 DNA 합성은 중단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DNA 시퀀싱을 하게 되는 거죠. 다 합성되면 우리가 전기영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전기영동 시험관 나눠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억에는 DDATP가 있으니까 기억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은 모두 A로 끝나는 애. 니에는 똑같이 DDTTP를 쓰니까 T, 디귿은 G, 리을은 C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염기설 어떻게 읽는다고? 아래서부터 위에를 읽어라. 그게 5', 3'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염기는 어떤 애를 전기영동 했는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G, T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C, G, A, T, C, A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합성된 가닥의 서열이죠.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자리에 DDATP가 들어가서 여기서 중합이 정진된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A라는 가닥이 지금 어떻게 합성되는지 생각해 보면 프라이머에 G, T 저기 있던 것처럼 C, G, A, T, C, A로 이렇게 끝난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A 동그라미 조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NA 가닥에서 이건 주연 가닥을 물어본 거 아니야. A에서 프라이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서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반대 가닥 아니니까 우리 읽은 서열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5'에서 GT, CG, AT, CA라고 대답하면 되죠. A는 지금 합성된 가닥이니까 주연 가닥이 아니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13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단일 가닥 DNA X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X는 주형 DNA가 됩니다. X. 여기다 프라이머를 집어넣고 네 종류 DNTP는 다 넣고 중합효소 다 넣고 그다음에 DDNTP는 각각 넣죠. 근데 이거 제가 다른 방법이라고 했죠. 생어법 중에 DDNTP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현재 많이 쓰는 자가 오토메이션 된 시퀀싱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의 시험관에서 각각의 다양한 길이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G로 끝나는 애, T로 끝나는 애, A로 끝나는 애, C로 끝나는 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형광 검출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기계에다가 넣고 한꺼번에 전기용동하면 짧은 게 먼저 지나가고 긴 게 나중에 지나가면서 짧은 것 쪽이 5' 쪽, 긴 것이 3' 쪽. 그래서 짧은 쪽에서 긴 쪽이 5'에서 3' 방향으로 염기서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드를 읽으면 된다고 했죠. C, G, A, A 이렇게 C, G, A, A, G, T, C, A, G 이렇게 읽었어. 근데 이거의 상부적인 주형 가닥은 이거의 반대니까 C, T, G, A, C, T, T, C, G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읽어낸 거고 읽어낼 때는 이 프라이머 다음에 DDNTP가 붙은 것부터 읽을 수 있다고 했죠. 프라이머가 주형에 붙었을 테니까 프라이머까지 포함해서 주형 가닥의 서열을 나타내면 A, C, A,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세보면 얘가 13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주형 X가 되겠습니다. 주형 X의 염기 서열은 C, T, G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위에 읽은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기억 DNTP는 DDNTP의 3'에 결합될 수 없죠. DDNTP는 3'에 OH가 없으니까 H만 있으니까 지직형으로 기억은 맞고요. 기억 동그라미에서 길이가 긴 가닥일수록 DDNTP가 더 많냐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관에서 다양한 길이의 DNA 가닥이 각각 합성됐는데 이 시험관에 있는 다양한 길이의 끝에 무조건 DDNTP가 하나씩만 붙어 있죠. 길이가 길든 작든 무조건 DDNTP 수는 한 개씩만 각 가닥에 붙어 있죠. 니은은 틀립니다. 기억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을 먼저 합시다. 11번이 더 심플하고 10번은 되게 좀 또 어려워요. 자, 그림은 DNA 이중 나선을 이용해서 PCR 과정이라고 했죠. 가 과정에 두 가닥에다 넣었으니까 변성 과정이고 온도는 94도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나 과정은 40도에서 60도로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단계다. 그 다음에 타 과정은 프라이머로부터 중합이 일어났으니까 중합되는 단계고 온도는 72도다. 가나다 중 온도가 제일 낮은 건 나가 봤네요.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DNA X 한 분자를 PCR로 10회 반복시키면 B와 C는 각각 몇 개 형성되냐. 이거 디테일로 다 했던 거 아니야? 디테일. PCR 먼저 배운 다음에 원래 지금 주형은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주형 A 가닥은 염기가 100개 있으니까 10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가닥이잖아. 근데 내가 프라이머를 붙여서 지금 중합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끝에서 끝이 붙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보면은 B는 93개의 염기로 되어 있으니까 B는 이 맨 위쪽 붙지 않은 여기가 7개가 비어 있다는 거죠. B 합성된 이 B가 93개니까 100개 중에서 93을 뺀 7개가 이 빈칸 이만큼 있다는 거고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걔가 87개라는 건 100개에서 87을 빼면 13개. 13개만큼은 남겨두고 프라이머가 결합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곳을 증폭할 때 프라이머부터 프라이머까지 원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위에서 7개, 아래서 13개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한 가닥의 염기살은 80개가 됩니다. 한 가닥. 근데 이게 만약에 2개라고 한다면 80 베이스 페어, 160 염기쌍으로 된 이중나선이 내가 원하는 조각이죠. 원하는 조각. 근데 B는 원하는 것보다 더 길죠. 우리 수업 시간 했잖아. 주형이 있다. 변성을 시켜서 프라이머를 붙여서 중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가 여기까지더라도 처음에 중합을 하면 PCR 할 때 폴리머레이즈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더 긴 게 만들어진다. 긴 게. 그 아이는 2의 n배로 증가한다. 10회 반복하면 20개 만들어지는데 그게 B도 10개, C도 10개 해서 20개죠. B와 같은 애 10개, C와 같은 애 10개 해서 20개니까 B와 C가 각각 10개씩 만들어진다고 한 뒤에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했죠? 이 한 분자를 이용해서 PCR을 3회 하게 되면 원래 2, 4, 8 이렇게 만들어진다. 원하지 않는 게 2, 4, 6으로 만들어지고 원하는 건 여기서 빼야 되니까 0, 0, 2에서 PCR 3 사이클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게 16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이중나선의 DNA가 내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DNA 조각이 2분자 만들어진다.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그래서 답은 7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노가다가 남았네. 이거는 그렇게 막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배울 게 있으니까 하긴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너무 어려우면 이것까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이번 공부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DNA를 이용한 중합효소 PCR의 실험이다. 주형 DNA는 다음과 같다. 근데 프라이머 A는 기역과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부했죠. 프라이머의 서열은 기역과 붙어야 되면 기역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게 프라이머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늘색 하이라이트로 친 이런 형태 길이가 7개인 뉴클레오티드가 프라이머가 되겠지. 확정 위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대강 해놓은 거야. 프라이머는 A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친 하늘색 부분 정도가 돼야 될 것이다. 프라이머 B는 주형 가닥 니은과 상보적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의 반대쪽 서열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길이는 7개인 기역과 똑같은 서열을 가진 애가 프라이머가 되겠죠. 그러니까 B라고 하면 서열을 아직 못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A, T, C, T, G, A, C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게 기억에 있는 서열과 똑같은 게 B가 될 거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근데 길이는 7개다. 자, 그 다음에 표와 같이 주형 가닥을 집어넣고 주형 가닥을 1번이랑 3번은 하나씩 기역과 니은을 다 집어넣네요. 근데 2번은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집어넣었죠. 한 가닥.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형을 집어넣고 프라이머를 2개를 집어넣었을 때 1번에서 20사이클을 지나게 되면 여기서 합성 과정, 변성, 프라이머, PCR 과정을 20번 반복했으니까 20번 하면은 2의 20승. 2의 20승이 되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했죠. 한 가닥만 집어넣어도 프라이머를 2개 넣으면 PCR은 된다. 그런데 걔는 한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기역 한 분자, 니은 한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마치 19사이클을 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2의 19승계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 했는데 이게 답이 되겠네. 2는 이중나선 DNA가 2의 19승을 만들어질 것이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대로 3번 기역 니은을 각각 한 분자씩 집어넣고 프라이머를 A만 집어넣어. A는 충분히 넣겠죠.
근데 A는 기역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A가 첫 번째 사이클에 기역에 결합해가지고 중합이 되겠죠.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 니은하고 똑같지 않은, 니은보다 좀 짧은 이런 애가 한 개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얘를 변성시키면 기역도 있고, 지금 니은 프라임, 이걸 니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니은 프라임, 니은이 있을 텐데 한 번 사이클이 지나면. 근데 프라이머는 A밖에 없어. 근데 A는 누구의 상보적이야? 기역의 상보적이란 말이야. 니은과 니은 프라임은 길이는 다르긴 한데 서열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사이클이 지난 다음에 이 세 개가 있더라도 A는 기역에만 붙을 수 있어. 근데 기역의 개수는 매 사이클이 지나가도 계속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사이클에도 이 니은 프라이머가 한 개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한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니은 프라이머가 한 개씩만 늘어나는구나. 그러니까 3에서는 20 사이클을 지나게 되면 이중 가닥이 아니라 니은과 유사한, 니은보다 조금 짧은 애가 20개가 생기는 거죠. 이중 가닥 20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니은보다 짧은 애가 20개가 생긴다. 그래서 디귿 틀립니다. 기억을 찾는 게 어려운데, 자, 기억에서 A에서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A는 지금 프라이머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 A, B 프라이머를 했을 때 증폭이 됐다고 했잖아. 2의 20승으로 증폭이 됐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프라이머 쌍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이래서 만들어진 산물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원치 않는 건 크고, 이것처럼 원치 않는 건 크고, 원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애로, 우리가 딱 원하는 프라이머부터 프라이머까지 만들어지니까, 마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중나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합성된 이중나선은 A의 비율이 0.25다. 그러면 이 합성된 이 전체 가닥에서 A가 25%라면 DNA니까 항상 샤가프 법칙에서 T가 25, A가 3개 있으면 T도 반대쪽에 3개 있으면, 그럼 나머지 50% 남았는데 또 샤가프 법칙에서 G와 C가 같아야 되니까 G도 25%, C도 25%. 합성된 가닥 PCR은 쭉 이렇게 전체 주형 중에 우리가 원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까지 이렇게 박스를 쳤을 때 여기 A 개수와 T의 개수와 G의 개수와 T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막이니까 또 한 번 정보를 줬네. 그 이중 나선에서 수소결합의 총수는 60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X개면 얘가 X개, 얘가 X개면 X개인 거죠. 근데 수소결합은 이 X가 하나일 때마다, X 하나일 때마다 수소결합은 2개죠. 무슨 말인지 알죠? A가 만약에 3개 있어. 그러면 T도 3개 있고. 그럼 수소결합은 9 곱하기가 아니라 A와 T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2개씩 있으니까 3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래서 이 X가 AT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의 개수. GC도 X만큼 있는데 수소결합은 3개씩 있으니까 5X이죠. 수소결합의 총수는 60이라고 했으니까 X는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박스를 쳤을 때 A도 12개, T도 12개, G도 12개, G도 12개인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노가다로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열둘이라고 하면 그럼 G도 12개, 하나, 둘, 아이고 각각 12개죠. 죄송해요. A가 12개, T가 12개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렇게 하면 너무 먼데, 이제 느낌상 이걸 한 칸 왼쪽으로 옮겨 봅시다. 노가다 그냥 하는 거야. 한 칸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에 A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A와 T가 모두 12개씩 해서 A도 12개, T도 12개죠. GC 한번 찾아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딱 맞네. 예, 딱 찾았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G도 12개, C도 12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 B는 잘 찾았네요. B 프라이머는 AT, CT, GAC 얘가 이제 B 프라이머가 될 거고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A는 5 프라임에서 AT, ACC, G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 박스가 PCR로 얻게 될 가장 작은 이중나선 DNA 조각이고 A 서열은 다음과 같고 B 서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서 물어본 건 A에 존재하는 퓨린 개수. 퓨린 A가 퓨린, G도 퓨린이죠. 퓨린 염기는 3개, 하나, 둘, 셋, 넷. 피리미딘 염기는 4개네요. 퓨린은 3개, 피리미딘은 4개니까 퓨린 염기가 피리미딘 염기 개수보다 더 적죠. 기억 틀립니다.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이다. 역대로 가장 해설이 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